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279페이지 안전단과 재건축 사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재건축 사업 안전단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함께 오시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입안권자 추천호수입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단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 등이 실시하게 됩니다. 1번 옳은 지문입니다. 2번 안전단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진입도로가 포함된 경우에는 진입도로 예정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단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3번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4번입니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지금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곳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전단 결과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적정성 여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결정한 경우 지시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여기 5번과 관련되어 정답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안전단 실시하는 자는 입안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입안권자는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그에 관한 기본적 절차를 파악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없이 5번을 정답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존재하고 재개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정도를 파악해 놓습니다. 제7조 사업시행계획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안입니다. 1번은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3번 보십니다. 임대주택 건설 계획. 여기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관리처분 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애매한 사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인지 재개발 사업인지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전부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단순 암기로 해결할 사항은 좀 못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보통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재개발 사업에는 포함될 내용이겠지만 재건축 사업은 좀 내용이 못 된다. 그렇게라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사업시행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인 경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 사업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여기 지정 개발자는 원칙적인 재개발 사업 시행자를 대신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잘 시행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런 시행 보증은 기본적으로 이행 보증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숫자 2, 행보증금이라 생각해서 정비 사업비의 20%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4번 그냥 보십니다.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있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 이튿날부터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처리 기간 60일이라는 것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사업시행 인가 받은 후 대지 면적을 110% 범위 안에 변경하는 경우 대지 면적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100분의 10,
10% 범위 내 변경하는 것,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경 인가 대상이 아닌 변경 신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 변경,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제8절 분양 공고 및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이제 3단계와 관계된 사항으로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사항과 이전 고시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에 관한 계획으로서 시행자와 조합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사후 현물 보상을 위한 약속을 위한 계획입니다. 이런 약속은 보상에 관한 약속은 행정청이 개입해야만 제대로 이행할 수 있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시행자 작성하게 되면 시군 구청장, 지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보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시군 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됩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의제하여 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도 범죄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받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철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거하고자 한다고 하면 사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실부터 이전 고실까지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 공사 착수하고 공사 완료하게 되면 약속했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를 소유권 이전 고시라 하고 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새로 건축된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조합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권리 변동은 이전 고시 다음날 발생한다. 그 정도를 각각 정리하시는 게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되어 보실 필수 사항이 되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83페이지에 1번 함께 보십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조성된 대지 건축물 가로 해놓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관리해야 한다. 1번 맞습니다. 여기 관리처분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을 직접 열람하게 되면 조합원 A라는 사람이 정비사업 끝나면 몇 동 몇 호에 몇 평짜리 아파트 받는다. B라는 사람은 어떤 아파트 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A에게는 30평 아파트를 B에게는 25평 아파트를 주기로 관리처분 계획에 정해놨다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각각의 조합원에게 주택 공급해야 되죠. 그러한 의미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관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환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한 경우 주택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 불과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3번 맞는 이야기인데 좀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외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자녀분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 분양하게 되는데 그 일반 분양하는 것이 바로 4번에 관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 인수하여야 한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임대주택을 함께 건설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선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재개발 임대주택이 있다면 SH공사라고 하는 서울시 지방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서울시장이 인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임대주택과 관련된 인수는 원칙적으로 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우선 인수한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시도, 시군구에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를 부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 인수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분양공고에 포함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양공고는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하게 되었을 때 조합원 등에게 분양 신청 받기 위해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 분양 신청 자격, 2번 방법, 3번 분양 신청 기간 및 장소, 그리고 4번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그리고 5번 분양 대상 대지 건축물의 내역. 특별히 4번 분담금의 추산액과 관련된 사항은 사후에 결정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양 공고 내용에 4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3번 관리처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 포함되어야 된다. 지상권자는 분양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의 기준은 조합은 전원 동의 받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관리 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전원 동의 받으면 법령에 정하는 관리 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 사업 중에 가장 사익 사업에 해당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원 전원 동의하게 되면 그 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찾았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폐공간 밀집 등으로 우범지대와 우려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추천없습니다. 및 시장 군수 등의 허가 추천없습니다.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은 이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데 우범지대와 우려 있는 경우에는 미리 건물 철거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이라 할지라도 소유자의 동의 얻으면, 그리고 이 건물 철거하더라도 시군 구청장은 건축물 대장을 보관하고 있는데 눈에 철거된 건축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축물 대장이란 공부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하게 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얻는다고 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 3번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있는 때에는 종전 토지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이전 고시한 날까지 종전 토지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19번 틀립니다. 하나는 옳은 지문이죠. 그 하나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만 없다란 말은 19번 틀리다. 그 개념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4번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경우 지상권 등에 대해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았다고 하면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이후 바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등에 대한 민법상의 계약기간과 관련된 보호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용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때는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일정한 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입니다. 3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 차지였죠.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는 관리처분 계획 방식인 경우에는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된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외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된다. 해제 시점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 하게 되면 정비사업 공사 완료한 때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에 대한 분할과 토지 등에 대한 대지에 대한 측량과 분할 받을 자를 위한 토지의 분할, 대지 분할과 통보 이후 관리 처분 계획 관련된 이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고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를 꼭 한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되면 측량하고 분할하고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하게 됩니다. 286페이지 함께 살펴놓습니다. 박스의 기억입니다.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 인가, 바닥,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여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어 일부에 대한 공사 완료되게 되면 미리 소유권 이전하는 것 가능합니다. 기억 옳은 지문입니다. 예문입니다.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였다. 이 말은 공사 완료하고 해제된 것입니다. 정비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조합은 설립인가 취소된 것으로 보지만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공사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때는 조합 존속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합은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립니다. 디귿입니다. 정비사업에 관해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은 날부터 대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승기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받은 날부터 이전 등기할 때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모두 틀린 지문인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정비구역 해제는 두 가지입니다. 실패해서 해제된다면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되고 정비사업이 성공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조합 존속 영향 주지 않습니다. 계속 조합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 날부터 등기 있는 날까지 다른 등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원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등기 있는 날까지 다른 등기 이루어지게 되면 제대로 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있는 날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는 따로 할 수 없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사업시인가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 준공, 인가. 정비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정비사업이 사업시행 인가 받은 대로 공사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이나 국토계획법에서는 준공, 금사라 보셨는데 그게 준공, 인가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유문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할 것. 그리고 디귿, 분할 절차. 그러면 분할 통지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대지에 얼마 남아있는지 측량하고 분할하고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이후 소유권 이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관한 사항은 건너뛰었지만 통지가 먼저입니까? 분할이 먼저입니까?
분할이 먼저이죠. 그리고 통지하고 이후에 이전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에 따라 답을 1번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6번입니다. 공사 완료에 따른 주체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 완료한 때 시장, 군수 등의 준공, 인가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 등의 준공, 인가는 정비사업 완료 시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준공인가 받는 것은 없겠지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하면 준공인가 받을 필요 없겠지만 지방공사 등이라면 인가 받아야 됩니다. 2번입니다. 준공인가증의 사용허가 하는 때 동별, 세대별, 구역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사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2번 옳은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 고시 있은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전 고시 있은 날 다음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날 줄여놓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시행하게 되면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된 것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 외 방식이라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3번 옳은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되었다면 공사 다 끝나고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 존속에 영향 없습니다. 5번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받은 자는 이전 고시 다음날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은 이야기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있으면 조합 존속에 영향 없다. 그래서 틀린 정답으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7번입니다. 주택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좀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지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1번 주관개선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분양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합니다. 그래서 1번 드립니다. 2번 국장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된다. 임대주택 인수하는 자는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리고 이 임대주택은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선택 사항인 반면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재개발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잘못된 것이고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재건축이라 말도 잘못된 것으로 잡아놓습니다. 3번입니다. 시도지사 요청이 있는 경우 국장은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 서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 분양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건설된 임대주택에 있어서 그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요청 있는 경우라기보다는 토지 소유 요청 있는 경우라기보다는 시도지사 요청보다는 정비구역의 세입자 등이 요청하게 되면 정비구역 안에 세입자 등이 요청하게 되면 토지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요청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해 공급 대상자 외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잔여주택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 외 일반인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종전 주택 면적이 60제곱미터 넘지 않은 경우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종전주택 공급하게 되면 가격 차이에 따라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하게 되었을 때 한 개 주택에 대해서는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과 관련되어 60제곱미터 넘지 않는 경우 이 주택 공급할 수 없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7번은 주택 공급과 관계된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모두 접목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였는데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으로 확인만 해놓습니다. 8번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에 최근에 출제된 것 같습니다. 1번 정비사업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시행자가 부담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방자탄제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 알선할 수 있으나 직접 보조할 수 없다. 융자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부과 관련되어 끝에 부정문이 없다로 끝난다고 하면 19번 틀린 주문으로 각각 정리하는 것도 요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3번 정비구역 안의 국유, 공유재산은 사업 시행자 또는 점유자,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소유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소유계약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연체료 체납 시에는 시장 군수에게 부가징수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은 공동설치와 관련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만 놓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게 되는데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장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건축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